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KTV 본사까지 찾아왔습니다. 김재훈 애널리스트 만나려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KTB 투자증권에서 스몰캡 담당하고 있는 김재윤이라고 합니다. 뭐 스몰캡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소위 뭐 중소형주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스몰캡의 기준 있어요? 우리가 뭐 스몰캡 네. 부르기는 하는데 이제 보통 스몰캡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 1조 이하 정도 종목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한 1000억에서 한 5천억 사이 정도를 제일 많이 보긴 해요. 왜냐면 한 2천억짜리 좋은 회사를 찾아서 막 4천억, 6천억 이렇게 만드는 게 사실 저희가 하는 일에 좀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한 8천억, 9천억짜리 회사는 뭐 2배 하기 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어렵죠. 네, 그렇죠. 이미 올라가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게 중소형주들은 이게 섹터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다 기업 조사인데 이 찾기가 네.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종목들이 워낙 많으니까 코스닥 종목이 뭐 거의 2,000개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1조 이하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사실 바텀업은 쉽지 않고요. 네, 뭐 옛날에 많은 좀 약간 나이 지긋하신 선배님들은 바텀업으로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실적이 어떻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 엑셀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은 그거가 나올 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네, 실적이 찍힐 때는 이미 늦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 보통 탑다운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위성 사업을 한다. 그러면 국내 위성 사업 좀 찾아볼까? 뭐 수혜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빅 뉴스가 보통 글로벌리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종목들을 좀 서칭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보자고 하면은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예를 들면 유전체 분석 사업이 내년 내후년에 뭐 커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국내도 좀 찾아보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찾고 있습니다. 아 그럼 되게 어렵겠네요. 섹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한 섹터만 보면 되는데 네. 여기는 그러면 산업을 되게 다양하게 봐야 되는 거네. 아, 그렇죠. 그래서 좀 좋아하는 분야가 좀 다르긴 해요. 아. 예, 뭐 바이오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IT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저는 뭐 좋아하세요? 저는 성장주 좋아합니다. 아 성장주, 네. 중소형 성장주? 네, 아 중소형 올해 좋아합니다. 중소형 성장주가 그렇게 좋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 뭐 네. 자산운용사에 계신 분들 혹은 외국계 좀 계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네. 맞아요? 이제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이제 성장주 다시 장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라는 게 끝도 없이 오른 종목은 없잖아요. 성장주도 이미 작년에 오르다가 가치주로 손바뀜 일어나고 네. 가치주가 쭉 갔는데 지금 가치주 거의 한 반년 넘게 올랐어요. 한 7개월 정도 지금 이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쪽도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어쨌거나 미국에서 금리 상승 이슈, 인플레이션 이슈는 마무리가 됐고 시장에 거의 반영이 다 됐고, 네. 그렇다라고 보면 다시 성장주로 다시 손바뀜이 올 시기가 되지 않았나? 네, 사이클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또 보고 있는 게 5월달부터 공매도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근데 공매도가 대형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단순한 것 같아요. 그거 밑에 거 사라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중소형주, 네, 그 중에서 중소형 성장주 좀 유망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본인의 시대가 이제 곧 임박하네요 그러면. 빠지겠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뭐 영원히 오르는 건 없기 때문에 또 6개월 있으면은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이제 중소형 성장주 어떤 네. 종목이 좋을지 저희가 1편, 2편에서 각각 하나씩 들으려고 하는데 1편에서는 골라주셨어요. LNK 바이오. 네, 제가 자료를 작년 여름에 쓰고 계속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네, 이따 홍보해주세요. 네, 홍보하려고 한 건 아닌데 거기 이제 제가 처음으로 올린 종목이 LNK 바이오였었어요. 이 회사가 척추 임플란트를 만든 회사인데, 그걸 실제로 회사를 찾아가서 임플란트를 시범하는 거랑 그 회사 연구진 인터뷰 이런 것들을 올려드렸었는데, 그 척추와 척추 사이 디스크가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척추가 있으면 여기 디스크가 있는데, 이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신경을 누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되면은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여기에 인공 디스크를 넣습니다. 네. 케이지라고 불리는 인공 디스크를 넣고 이 척추 두 개를 나사못으로 결합을 시켜요. 척추 유합수술이라고 부르는 수술이 있는데 이 수술을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수술에 들어가는 인공 디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지라고 불리는 이런 케이지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LNK 바이오라는 회사고, 이 케이지 중에서 좀 고부가 가치 상품인 익스펜더블 케이지라는 제품을 좀 FDA 승인을 4개가 받았고, 6개가 승인이 곧 나와요. 그런데 이 회사가 사실 주가가 작년 여름부터 해서 좀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른 이유가 작년 12월 달에 미국의 빅5 안에 드는 굉장히 큰 회사와 MOU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근데 MOU 체결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OEM 공급 체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 회사에게 OEM으로 이거를 자기들이 제조한 거를 공급을 하고 그 회사의 메이커로 미국 내에서 판매를 하는 이런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본계약이 지금 언제 나오냐, 본계약이 나오게 되면은 매출이 지금 수준에서 뭐 10배 정도까지도 지금 뛸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가, 그게 먼저 선 반영이 됐었군요. 네, 맞습니다. MOU MOU가 체결했을 때. 발표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본계약이 좀 늦춰졌었죠. 좀 늦춰지면서 그때 이제 성장주 장도 안 좋았었고 바이오 자체도 좋지 않았고, 그러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꽤 받았습니다. 꽤 받으면서 좀 항의를 좀 많이 받긴 했는데 네, 이제 최근 며칠 전, 그러니까 어제부터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며칠 전에 기관 대상 단자회를 좀 진행을 하셨는데, 그 진행을 하시면서 본계약이 한 4월 정도 일어날 수 있다? 곧 임박이네요? 그런 뉘앙스로 회사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4월에 진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내년부터는 매출이 뭐 퀀텀 점프가 발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기간 조정도 많이 받았고 가격 조정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반등을 어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기업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뭐 회사 측의 뭐 내용이라든지 발언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좀 재밌는 발언이 있었는데, 네. 그 발표를 해주실 때 회장님이 코로나 백신을 맞았고 맞은 이유가 이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다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MOU는 미국 본토 가서 계약을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레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인을 했었는데, 네. 본계약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금액이 좀 크죠. 뭐 1000억 단위 계약이 될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직접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놀러 가는 건 아니겠죠? 이 시국에 놀러 가시진 않을 것 같아요. 미국에. 놀러 가실 거면은 안 맞고 가시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이제 회장님이 뭐 젊은 나이는 또 아니시니까 뭐 백신 부작용 이야기도 많잖아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맞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가서 사인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가능성은 지금까지 제일 높은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조정을 안 받았다면은 부담스럽겠지만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럴 때 보통 시장에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주가가 반등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부터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는 이미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는 모멘텀인 네, 거예요. 회사가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서도 커버를 또 많이 하시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중소형주를 증권사 뭐 한 4군데, 5군데에서 이렇게 쓰는 게 흔하진 않거든요. 네.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썼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이번에 그 본계약하면은 계약 금액이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앞으로 이게 잘 풀리게 되면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 여러 개를 좀 계약을 했는데 제품 하나당 이게 라이센스 피 일단 500억 정도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대략 풀리 봤을 때 매출이 제품 하나당 한 1000억 정도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요. 판매가가 대략 하나당 한 200만 원 정도로 공급이 될 것 같아요. 뭐 네. 물론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만 대략 그 정도 추정이 되는데, 생산 단가가 한 16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GP 마진이 대박.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인건비가 들어가면은 영업이익단에서는 좀 빠지겠지만, 그쵸. 네, 물론 이제 사람들 많이 고용을 해야 되고 그럼 판관비에서 까지겠지만, 그렇게 뭐 차 빼고 차포 떼고 다 해도 네. 저는 한 1000억 매출이면은 60% 정도의 영업이익률은 무난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제품이 이 회사가 총 10개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선하면 많이 커지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 회사랑 MOU를 체결을 했고, 그 외에 일본의 좀 교세라라는
네, 아시죠? 네. 유명한 교세라가 의료기기도 하고 있어요. 교세라 메디컬 의료기기 하는 회사도 있는데 그 회사랑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올해 초에. 네, 그러면은 일본 시장도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림이 또 보이고요. 그럼 시장이 미국 시장이 제일 크고 미국이 대략 한 50% 정도 되고 글로벌리에서 일본이 한 10% 정도 또 되거든요. 앞으로 계속 확장성이 보이는 회사.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시총이 5천억밖에 안 돼서 아직 시총 네. 얼마까지 그럼 보세요? 지금 5천억이니까. 제가 자료에 아직 TP를 쓰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거를 말씀드리면 아마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될 것 그러겠네요. 같아요. 네. 어찌됐든 간에 네. 좀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해 네, 보인다. 네, 그냥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 제가 어차피 방송에서 힌트를 많이 드리긴 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네. 들면 제품 하나가 나가게 되면 매출이 1,000억에 60% 마진이면 600억이잖아요. 네. 영업이 600억이면 미국의 글로버스라는 이 익스펜더블 케이지를 만드는 넘버원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PR이 한 50배 정도 받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네, 50배를 600억이랑 계산을 해보면 네, 엄청 커진 시총이 대충 계산되시죠. 네. 계산해 네. 주시면 나 할게요. 제가 집에서 계산해 볼게요. 네, 최근에 LNK 바이오가 좀 심상치 않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 반등의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1편에서 얘기를 해주셨고 2편에 가서는 무슨 얘기 해주실 거예요? 힌트 살짝. 섹터만 얘기해 주세요. 우주. 우주, 네. 우주, 네, 우주항공. 우주. 네. 알겠습니다. 그럼 2편에서는 또 다른 종목 얘기를 들어볼게요.